네, 이번에는 AFC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팀이 이제 제츠, 그 다음이 패츠, 그리고 돌핀스, 빌스 순으로 이제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빠르게 이제 제츠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제 로버트 살라 감독의 이제 세 번째 시즌이 됐습니다. 코칭 스태프 쪽에서의 변화도 있는데, 지난 시즌까지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이 마이클 라플레가 떠나고, 지난 시즌 덴버의 감독이었던 나다니엘 해켓이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뒤이어 이야기할 이제 빅 뉴스와 이 코칭 스태프의 개편도 좀 뭐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좀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그 음. 제츠가 지금 새로운 쿼터백을 맡게 됐는데 그 선수와 좀 호흡을 맞췄던 경험이 있는 인물을 새로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임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츠가 달릴 때가 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이제 이 공수 양면에서 루키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한 선수들을 배출을 했고, 팀의 이제 공격 그리고 수비에서 이제 중심이 되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나타난 가운데 이 쿼터백 자리가 좀 불안하면서 지난 시즌 이 후반기에 특히 이제 바이위크 이후에 좋은 성적을 내질 못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제치였는데, 네, 그런 이제 아쉬움을 씻어낼 수 있는 쿼터백 에런 로저스를 그린베이 패커스에서 트레이드로 데리고 왔습니다. 트레이드 대가를 좀 살펴보면 에런 로저스와 2023 드래프트 1라운드 15번, 5라운드 지명권을 제츠가 받고, 패커스가 2023 1라운드 13번, 2라운드 42번, 그다음에 6라운드 픽, 그리고 이제 조건부 2024년도 2라운드 지명권을 받게 되는 뭐 이런 트레이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건부 2라운드에 대해서도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로저스가 23년 이번 시즌에 전체 스냅의 이제 65% 이상을 뛰면 이게 1라운드로 올라가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음, 로저스가 건강하게 재치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면 우리가 1라운드 픽 한 장을 더 주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조건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아, 만약에 이제 그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2라운드 픽으로 변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피커스에서 은퇴를 할 것 같았던 저 에런 로저스도 결국은 전임자였던 브렛 파브처럼 팀을 떠나게 됐다는 게, 이런 부분을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실제로 이제 그린베이에서 16년을 뛰었던 선배 브렛 파브도 공교롭게도 제츠로 팀을 옮겼었던 바 있었어요. 음,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브렛 파브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 2008년에 이제 제츠로 옮겨가서 9승 7패, 지구 3위에 그쳤고 사실 22개의 터치다운, 22개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제츠가 기대했던 어떤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2009년 바이킹스로 다시 한번 팀을 옮겨서 2년간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던 브렛 파브였는데 음, 로저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전철은 좀 밟질 않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음. 선배와 동일하게 제치 유니폼을 입었지만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등번호를 에런 로저스가 바꿨습니다. 원래 이제 12번을 많은 쿼터백들이 이제 달고 뛰는데, 에런 로저스 선수는 이제 그중 하나였습니다만, 제치 유니폼을 입고 이제 등번호 8번을 달고 뛰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치의 전설적인 쿼터백이었던 존 에이머스에 대한 어떤 이제 리스펙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로저스가 이제 대학 시절에 입었던 이제 8번 유니폼을 이제 다시 입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조 네이머스가 12번을 달고 이제 제치의 레전드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해서 이제 자신은 좀 다른 번호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고 이 조 음, 네이머스가 이제 에런 로저스에게 12번을 달아도 좋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뭐 음. 로저스의 선택은 결국 8번이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등번호까지 바꾸면서 이제 이 팀의 레전드에게 또 리스펙을 보여줬던 에런 로저스인데, 사실은 본인도 리빙 레전드 중 하나잖아요. 네, 네, 그런 만큼 제치에서 더욱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 어쨌든 로저스의 영입만으로도 지구 우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됐다. 이런 평가를 저는 좀 하고 싶네요. 음. 그러니까 현지 뭐 도박사 업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뭐 우승 배당이라던가 뭐 지구 우승 배당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재치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로저스가 지난 시즌은 이제 그 이전만큼의 뭐 퍼포먼스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뭐 여전히 뭐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최고 수준의 쿼터백임을 뭐 현장에서도
모두 좀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주전에서 밀려났었던 이 잭 윌슨 선수가 백업 쿼터백 자리를 맡을 것으로 보이고, 뭐 윌슨 이후에 선발로 나섰던 마이크 화이트 이런 선수들이 또 다 떠났기 때문에 윌슨 선수가 이제 백업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에런 로저스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그 활동할 수 있는 쿼터백은 아니잖아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좀 승부를 보겠다라는 차원의 영입이라고 본다면 장기적인 대체자가 이제 필요한 제츠인데, 그동안 이제 윌슨이 보여줬던 어떤 실력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오프필드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 선수가 선발로 뛰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체제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 사실은 이제 그 지난 시즌에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의 경기 이후에는 뭐 이 선수는 이제 더 이상 제체 유니폼을 입고 좀 뛰기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로저스 후계자를 뽑아야 되는 그런 이제 제체 입장을 감안한다면 올 시즌이 끝나고 났을 때 방출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한 해 정도 더 백업으로 묵혀놨다가 5년 차 옵션 발동 안 하고 그냥 내보내는 뭐 그런 식으로 제치와 이별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전까지는 일단은 백업으로 뛸 것으로 보이는 어, 이 윌슨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로저스라는 빅네임의 영입으로 이제 조금 묻힌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잭 윌슨이 1라운드 전체 2번이라는 엄청난 드래프트 픽을 받고 이제 제츠 입성한 선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츠 입장에서는 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예, 윌슨이 네.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츠에게는 많은 리소스가 지금 뭐 좀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음. 약간 그 자니 맨젤의 뒤를 잇는 그 1라운드 쿼터백 흑역사를 또 새로 쓰게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스킬 플레이어진으로 좀 넘어가 보면 러닝백이 일단 이제 브리스 홀과 마이크 카터가 좀 많은 캐리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브리스 홀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에 덴버와의 경기에서 전방 십자인데 그리고 이제 방열판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아웃이 됐었잖아요. 부상을 당하기 전에 이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건 맞는데, 그 퍼포먼스를 이제 돌아온 이후에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 부분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사실 시즌 초반에는 이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의 강력한 후보로 사실 이 브리스홀이 뭐 점쳐지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부상으로 뭐 한 시즌 다 치르질 못했고 이제 그 사이에 게럿 윌슨이 이제 영웅으로 등장하면서 뭐 그 수상의 주인공이 됐는데 글쎄요 뭐 부상이라는 거는 이제 그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 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아직 젊은 선수고 뭐 어느 정도 프로에서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저는 그래도 기대치를 버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클 카터가 지난 시즌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캐리를 했는데도 고작 402야드에 그쳤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 보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러닝백 쪽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킹스에서 이 델빈 쿡 선수가 컷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델빈 쿡을 영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FA의 그 카리먼트 이런 선수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보강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떤 부분에 추가적인 움직임을 가져갈지는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에런 로저스라는 거물을 영입하면서 확실한 좀 윈나우를 선언을 한 제치기 때문에 러닝백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는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네, 음, 그래서 제츠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좀 과감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리시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엔 기존에 있던 자원들과 함께 에런 로저스와 좀 호흡을 맞췄던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좀 음. 맞춤으로 영입을 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앨런 라자드가 4년 4,400만 달러를 받고 이제 제츠로 오게 됐고, 랜델 카도 1년 300만 달러를 안겨주면서 이제 영입을 한 제츠입니다. 이 두 선수가 이미 에런 로저 선수와 라포가 형성이 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적응 기간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 선수들이 이제 공격의 주축이 되는데, 거기다 이제 지난 시즌에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었던 게럿 윌슨, 그리고 그 칩스에서 뛰었던 미콜 하드만 선수도 지금 영입이 됐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또 리시버로서 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의 코리 데이비스나 뭐 덴젤 밈스 이렇게 좀 주전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뭐 나름 뭐 상위 드래프트 픽을 받았던 그런 재능 있는 자원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음. 어떤 질과 양 모두 좀 많이 확충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겠어요. 네. 거기다 이제 타이트엔드에서 타일러 컨클린, CJ 유저마 이 두 선수도 리시빙에 굉장히 능한 그런 이제 타이트엔드들이기 때문에 올해 에런 로저스는 좀 풋볼할 맛 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새로운 선수들과 호흡을 맞춘다는 게 늘 변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로저스도 베테랑이긴 하지만 프로에서 다른 유니폼을 입고 뛰는 시즌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네. 변수들은 있겠지만 로저스 입장에서는 그린베이 시절보다는 더 좋은 어떤 공격 무기들을 가지고 좀 전투에 나서는 시즌이다. 이렇게 좀 저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오라인 쪽에 대한 고민은 제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양쪽 태클 쪽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레프트 태클 드웨인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노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벌써 이제 38이 다 됐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이 선수가 이제 기량을 언제까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라이트 태클 쪽에도 이제 메카이 벡튼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제 뛰지를 못했었는데 올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물음표거든요. 거기다 이제 올해 주전으로 나설 예정인 그 2라운드에서 뽑았던 센터 이 조 팀맨 선수가 리그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물음표가 남아 있는 오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PFF 기준으로 23위 정도의 랭킹을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은 오펜시브 라인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미카이 벡튼 같은 경우도 이제 1라운드 픽을 받고 프로에 입성을 했는데 그 엄청난 피지컬을 좀 감당하지 못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늘 네. 좀 무릎이라던가 이런 부상을 좀 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 시절 보여줬던 그런 강력한 파워에 기반한 좀 이 오펜시브 태클 능력을 좀 보여주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근데 글쎄요. 뭐 이런 부분에 오히려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오펜시브 라인이 뭐 드라마틱하게 업그레이드가 되기보다 이 엘리트 쿼터백인 애런 로저스가 이 오펜시브 라인이 좀 부실할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쿼터백의 그렇죠. 능력만으로. 예, 그래서 음. 오히려 제츠는 그 부분을 통해서 좀 오펜시브 라인의 약화를 좀 상쇄하려는 뭐 나름의 전략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공격에서는 많은 보강이 됐고 올해 공격만으로도 대형 사고를 칠 수 있는 재능들이 많이 모여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이제 수비 쪽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어 세컨더리를 제외하면 프런트 세븐이 정말 좀 이 중하위권 정도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뉴욕 제츠인데 뭐 일단 퀸넨 윌리엄스, 퀸시 윌리엄스 이 형제를 연장 계약을 안겨주면서 일단 팀에 묶어 넣습니다. 퀸넨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9,600만 달러 이제 4년 계약을 맺어줬고 퀸시 윌리엄스는 3년 이제 1,800만 달러의 계약을 이제 안겨줬는데 그러니까 제츠의 수비를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면 앞선에 퀸앤 윌리엄스, 그다음에 뒤쪽에 소스 가드너 이 확실한 두 명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음, 그 선수들을 받쳐줄 만한 자원들의 어떤 클래스나 뎁스 같은 것들이 글쎄요, 뭐 다른 뭐 지구 우승을 노리는 팀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하거든요. 네, 음, 그래서 결국에는 뭐 소스 가드너와 퀸앤 윌리엄스에 대한 의심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결국 이제 나머지 선수들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일단 뭐 주전 뎁스 기준으로 뭐 새롭게 얼굴이 바뀐 선수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시애틀에서 뛰던 디펜시브 태클 퀸튼 제퍼슨과 1년 360만 달러 음, 그리고 그린베이에서 뛰었던 세이프티 에이드리안 에이모스와 1년 175만 달러를 주고 이제 뭐 주전 자리를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음. 이제 말씀드린 뭐 계약 기간이라던가 금액만 봐도 이 선수들이 현재 시점에서 아주 뭐 밸류가 높은 선수들은 아니라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뭐 슈퍼스타의 외부 영입은 없이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조금 더 뭐 자신의 실력들을 가다듬어서 올라와 줘야 되는 시즌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많은 스냅을 소화를 하진 않았어도 그냥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존 프랭클린 마이어스 이런 선수들이
이제 풀타임을 치르면서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뭐 그런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CJ 모슬리 선수도 어느 정도 그 좋았던 때의 모습을 되찾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활약을 또 올 시즌에도 이어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또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제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NFL 32개 팀 중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지 가장 오래된 팀이 바로 제츠예요. 그래서 2010년 AFC 챔피언십 게임까지 진출을 했었던 그 시즌 이후에 지금 12년째 플레이오프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 순위인 브론코스가 7년, 그 다음 순위인 라이언스가 6년임을 감안하면 제츠의 어떤 암흑기가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음. 그래서 뭐 제츠의 1차적인 목표는 당연히 플레이오프 진출이겠고 또 에런 로저스를 보유한 팀이라면 늘 좀 우승을 꿈꿔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앞서 저희가 언급했었던 존 에이머스가 뛰었던 1968년 이후에 두 번째 슈퍼볼 우승까지도 좀 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시즌이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팀의 변화도 많았지만 또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하드낙스를 올해 제치가 또 찍기로 했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이 의사결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에런 로저스 효과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뭐 들리는 후문으로는 로저스가 이 하드낙스 촬영 자체를 이렇게 반기지는 않는다고 뭐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뭐 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또 팬들이 만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총평을 해보면 공격 쪽에서는 뭐 대형 사고를 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돼 있는데 수비적으로 이 지금 로버트 살라 감독이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올 시즌의 성적 여부가 좀 정해져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제츠라는 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좀 보여주는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 사실 지난 시즌에 이제 제츠의 프라임 타임 게임이 단 한 번이었거든요. 그것도 음. 이제 Thursday Night Football. 뭐 근데 그거는 대부분의 팀들이 한 번씩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NBC나 뭐 ESPN 이런 쪽에 이제 프라임 타임 게임을 아예 가져가질 못했다고 봐야겠죠. 그만큼 좀 제츠가 약간 변방에 밀려 있었던 팀인데 이 로저스가 팀에 들어오자마자 6번의 프라임 타임 게임을 배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맥시멈이죠. 예, 뭐 아무리 더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7번, 8번 이제 규정상 갈 수가 없고 보니까 지금 뭐 빌스, 차저스와의 먼데이 나잇 풋볼, 그다음에 칩스 레이더스와의 썬데이 나잇 풋볼, 그다음에 브라운스와의 더스데이 나잇 풋볼, 그다음에 돌핀스와의 블랙 프라이데이 풋볼까지 총 6번의 지금 프라임타임 게임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제 전국구적인 관심을 받는 구단이 된 제츠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츠의 그 프리시즌 움직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제츠가 어디까지 좀 대형 사고를 칠 수 있는지 올 시즌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